오늘은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 말씀은 나이 들어갈수록 외롭고 쓸쓸해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에게, 아니 선배님은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부부가 지금 함께 살면서 뭐가 그렇게 외로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배님 말씀이, 야,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아무튼 많이 외롭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에게, 혹시 선배 할 일이 없어서 백수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 얘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몰랐는데, 일이 없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마누라가 있어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 가끔씩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저는 하는 일에 더 몰입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도 털어놓고 모든 그런 수다도 떨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문득문득 차오르는 외로움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살아가야지 하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향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밭에서 자풀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몸도 불편하신데 일을 하시느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자니 너무 심심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심하다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멍하니 있는 것은 심심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또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평소 자주 이웃집 그 할머니가 마시러 왔는데 그 옆집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심심하다는 그런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도시 공원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혼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아, 저 노인께서는 외로우시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보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긴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서울에 사는데 심심하면 지하철을 타고 2~3시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사람 구경을 하면 외로움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제 친구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가입하여 매주 며칠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이 싹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하고 수다 떨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내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1~2시간 수다를 떨면 속이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것은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이나 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학습하고 공부를 하면 외로움은 없어지고 성취감까지 생겨 삶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 친구는 애완견을 키우거든요. 애완견하고 말을 걸고 운동도 함께 하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고 하는데, 그 애완견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더 유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들은 소통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제 제 친한 친구가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 와이프가 너무 답답해서 한바탕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도록 판을 쫙 깔아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아내는 뭐 자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은퇴 이후에 백수가 되니 더 그렇다고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들어주려는 자세를 갖추고 말을 다 하게 했더니 자기 아내 얘기부터 시작하여 자식이 속 썩이는 얘기, 자기 외로움까지 속내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고 들어주니까 그 친구는 신이 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좋다고 하면서 비싼 전어까지 사주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행복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장 잘 들어야 할 대상인 남편은 아내 얘기를, 아내는 남편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아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주변 상황부터 길게 그냥 더듬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내는 그냥 나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지 중요한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으로 아내 얘기를 의미를 두지 않고 잘 들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엊그제는 아내 얘기가 길어져서 귀로는 그 아내 얘기를 듣고 눈으로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다가 당신은 성의가 없다는 그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상대가 얘기할 때는 진심으로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 들면 더 외롭지요. 친구도 사귀고 자기 개발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즐겁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골 냇가 황선만, 한겨울 고향 냇가는 울음바다다. 추운 겨울 갈 때는 몸을 흔들어 열을 만들기 위해 소리내어 울고, 강가 외딴집에 혼자 사는 소녀가장, 집 나간 엄마 생각에 울고 있고, 얼음 밑으로 흐르는 냇물은 서러움 속으로 삼키며 울고, 야무지게 시작한 분홍의 꿈 산산이 부서져 내린 도시에서 귀농한 아저씨 절망에 차 울고 있고, 냇가둑에 홀로 서 있는 미루나무는 찬바람에 볼때기 시려 울고 있다. 감성 시인은 덩달아 운다. 울음바다가 된 겨울 냇가에 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